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시TV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괴롭고 뭐 좌절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떳떳하게 살다 갑시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중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 우리 예전에 그 정가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써주는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살고, 언론이 말해주는 거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나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해주는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읽고 또 평론해주는 거 듣고 그냥 단순하게 살면 될 것 같아. 살면 저도 편해요. 하지만 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그 북한에서 그런 탈북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는 나와 보니까 그 배신감이라는 게 알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사기 치겠냐 싶어갖고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나니까 도저히 저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저들이 단순하게 써주는 기사를 믿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니까 맞겠지, 언론이 얘기해주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들 그냥 그냥 지들끼리 하는 얘기,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 코인팔이겠지 싶은데,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진실이 맞고 내 가슴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실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배고픔보다 자유가 더 소중한 것처럼 진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선진 사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더 크더라고요. 사실 뭐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이 만만치가 않은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부 좌파 세력들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았고, 판사들이 그렇게 비겁한 판사도 많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느낀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이 의원들이 판치는 나라, 의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전에 그 그립감이 좋았던 그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이나 김영삼 이런 사람들 있죠. 박정희 대통령, 이런 시대 때 보면은 대통령의 파워가 국회의원들을 압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뿌리 깊은 나무를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몇 번씩 돌려보고 하고 그러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예전에 액션씬이 좀 좋았어요. 멋있고 하니까 무사무율 같은 거, 그런 애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정치 다시 돌려보니까 정치가 보이더라고요. 하면서 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지 나오고, 이방지가 모셨던 정기준, 그리고 한마디 정도전의 그런 계열이겠죠. 근데 정도준이 어쨌든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이석의 무력으로 인해서 그게 역성혁명이 해가지고 위화도 회군해서 돌아왔지만, 그 이성계의 무력을 통해서 이제 정도전이 설계한 거대로 이게 장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참 서울 한양 땅에 설계한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정도전이.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정도전이 설계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재상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런 재상들, 병조, 육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육조들이 판치는 그런 것들, 그런 의원들이 설치하는 나라를 원한 거지 않습니까? 왕은 그냥 허수아비죠. 근데 그거를 태조 이성계는 그렇게 하려 했겠죠. 자기 나라니까, 내가 세운 나라를 하면서. 근데 그의 아들 이방원 달랐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래서 참 이방원이 참 대단한 이 사람이라 생각도 들긴 들었지만, 근데 정도전이 해도 나라가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진짜로 정도전이 그리고 싶었던 그런 나라. 근데 이방원이가 그렇게 해서
세종을 낳았다 생각하니까 정말 지금 와서 대단한 선택의 결과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러면서도 느껴지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 이게 너무 힘이 커 보이니까 어떤 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이루어졌던 그 1300년대 일어났던 그 일들하가 지금과 같이 대비시켜 봤을 때, 야, 이게 정말 무섭구나. 근데 지금 그거를 또 대비되는 나라는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부터 이렇게 3대 독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를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했겠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반란 세력이 아니라고 하게 할 것인가. 이걸 봐서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때 알다시피 왕도 어제도 신하의 그런 말을 들으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상소가 올라오고 빗발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더라고. 그 시대에는 신하들의 말을 들어주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태조 건국한 그런 시절에만 왕권이 강화됐겠지만, 안정이 되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런 뭐 당파도 있겠지만 그게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없잖아요, 그때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북한에 봤을 때 그게 안 되잖아요,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냥 완전 이견이 나오면 그냥 총살 해버리니까 인간의 가장 공포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드려버리잖아요. 공개 처형 이런 걸 건드려버리니까 도저히 반란 세력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어느 정도 뭐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뭐 깡패 같은 사람도 없을까?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군인이 그렇게 해서 해버리잖아요. 통치해버리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그냥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지 그냥 군대로 진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뭐 반란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정말 자기도 알 거예요. 근데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그런 거겠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겠죠. 그 사람도 알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물론 독재를 진짜 효율적으로 해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놨지만 정말 이러다가 정말 천발을 받을 것이다. 자기 몸에 이상 변화가 있으면 그런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릴 때 죽을 때 되면 그런 거 알잖아요. 내가 이제 이대로 뭐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국민들 괴롭히면서, 그거를, 그런 건,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진짜 내가 편하게 못 죽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지병을 줬지 않습니까? 스탠스, 심혈관 질환을 줘가지고 그런 걸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자손들이 잘 되게, 그게 꿈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있어 독재를 하는 데서 갖고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 당대만 먹고 잘 사는 그걸 원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대손손 그렇게 했으면, 자기 당대만 먹고 살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 대대손손 잘 먹고 자기 패밀리가, 그리고 김씨 왕조가 계속 이어지길 원할 거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이제 애국심이 있고 뭐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렇게 독재를 안 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김씨 패밀리, 그리고 김씨 그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는 거겠죠. 두려움, 처벌 받을 것이다라는 걸, 신에 대한 계시, 이런 것들 들었겠죠. 물론 자기만 먹고 잘 사는 모르겠는데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벌 받을 거 아니에요. 대대손손 번창하지 않고. 그게 들어온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조선시대에서 완전한 독재를 원하는 거죠. 어쨌든 조선시대는 그렇게 왕이지만 독재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그때는 천국이랑 하나님이랑 개념이 없었을까. 하지만 김정은 가족 소송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만히 되겠죠. 하늘나라 가서. 김정은은 다르겠죠. 알면서도, 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거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지 않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스위스에서 공부한 김정은이 모를까요? 신이 있다는 걸?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 거예요. 천벌 받으면 되는 거죠 뭐. 그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지금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이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되도 않는 그냥 의원 내각제식으로 간다 치워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자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면 됐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에서 대통령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 정치 외교과 나와서 정치의 꿈을 갖는 큰 사람, 크게 달려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그런 의지를 통해 나라가 잘 되길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의원들의 그냥 면책 특권이라든가 이런 특권 있지 않습니까? 예. 혜택, 이런 카르텔만 뽑아 먹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한 분야의 업적을 이루고 수신자가 평천화해가지고 먼저 가정을 돌보고 어느 정도 가정에서 뜻을 이루고 먹고 살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와야 되는 거잖아. 와야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인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잘 빨아주고 아부하고 이런 거,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국회의원에 발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뭐 유력한 정치인의, 예?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은 대변인을 쓰고 대변인 하다가 뭐 국회 뭐 청와대에 어떤 자리를 줬다가 국회의원을 내보내고 선거 당선되고, 그게 자꾸 자기의 카르텔, 그렇게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검증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분야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국가적인 모델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봤을 때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다 뺏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내려놔야지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말도 있어요. 가장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래서 1대 300이란 말이 되는 거 같습니까? 그러니까 봤을 때 그만큼 대통령의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1대 300을 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국회 대통령이라고요. 근데 지금 완전히 300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 300명이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눈치를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의회 권력이 너무 세잖아요 지금. 근데 보시오 여러분, 의회 권력들 300 나눠놓으면 우리가 제가 300명을 계속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나라가 계속 뭐 지방 분권 했지만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은 대통령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의원이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시장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장 뭐 이런 게 있어야겠지만, 근데 국회의원을 300명 뽑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보수로 봉사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특권을 많이 줘버리니까 저 사람 저거 취해가지고 담합을 하는 거죠. 300명에서. 예. 자꾸 뭐만 틈만 나면 내가 곧 국민이다, 내가 국민의 대변자다, 감히 나를 공격하는 게 나 국민을 공격하는 거다? 아니, 일을 못하면 국민도 회초리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는 얘기하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에 가장 부여된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보다 약한 국회의원들, 지금 약한 국회의원들이 내가 더 세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정당성을 가장 부여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감히 대통령 따위가 나를 공격해? 이렇게 괘씸죄로 걸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내가 국민으로서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대 300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이거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할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힘을 빼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하기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의원이라는 자리는 정치 외교과 이런 거 나와가지고 또 뭐 한 자리 일꾼 이뤄가지고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정말 그런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역량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그리고 뭉쳐있으니까 나쁜 짓을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크기 싫은 거죠. 왜냐, 충분하니까. 그리고 대통령 자리 해봐야 그냥 별로 돈도 더 많이 못 벌고 그냥 맨날 그냥 욕만 바가지로 먹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아젠다 던지기도 싫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냥 특권만 뽑아먹고, 예? 그냥 의원 날이 이런 소리 듣고 싶고,
뭐 앉아보니까 좋은 거거든요. 뭐 3선, 5선, 6선 해버리면은 좋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고. 그러니까 나대기는 싫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너무 세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진짜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밤새우고 이런 것들을 해서 대통령의 꿈을 갖고 이렇게 행정부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거기에 멈추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먹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건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저렇게 머물게 만들어 버린 거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승진 못하면 다 내보내잖아요,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과감하게 국회의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못 되면 다 도전해보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 도전해보게 만들고, 안 되면 옷 사야 되는 거죠. 옷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기업처럼 나가리 되는 거예요, 지금. 잠재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고 오직 그냥 국회의원직의 그런 혜택에 탐닉해가지고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담합을 이렇게 해가 독과점을 만들어가지고 저거 완전히 그렇게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고, 나는 요까지밖에 안 돼. 이준석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뭐 일하는 사람들 발목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원 놀이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제가 좀 투박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분석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는 의원들이 지배한 나라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